내가 궁금한 게 그거야. 요새 부동산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왔지.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씩 올려가지고 계약서 쓰면서 재계약을 했는데 요새는 안 그렇잖아. 가격이 내려가잖아. 그치, 많이 내려가고 있지.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한 거야. 나는 묵시적 갱신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오케이. 묵시적 갱신은 이 임대인한테 불리한 것 같고 한데 요새는 보면 주위에서 묵시적 갱신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질문이 그거야.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막 내려갈 때 묵시적 갱신이 유리해 아니면은 뭐 불리해? 그치. 우선 이제 묵시적 갱신이 뭔지부터 모르시는 분 있을 테니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지. 전세 계약일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남아있는 경우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명백한 의사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2년 동안의 계약 기간이 보장이 되고 있지.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말한 날로부터 3개월이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같이 전세금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역전세가 맞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 묵시적 갱신을 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3개월 지나면 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묵시적 갱신이 그런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때 임대인이 내가 임차인한테 얘기해서 계약서 새로 쓰자 그러면은 당연히 임차인은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가격 깎아주세요. 아니면 월세라도 좀 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럼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가만히 있어 보는 게 좋은 거 맞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묵시적 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옆집 부동산에서 여기 전세 되게 싼 거 나왔으니까 지금 묵시적 갱신 하셨으니까 요구하시고 3개월 후에 옮겨가시는 걸로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3개월 후에 역전세로 전세를 다시 맞춰야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은 종재 말은 그냥 묵시적 갱신이 무조건 안 좋은 거다. 나는 손님들한테도 묵시적 갱신으로는 무조건 넘기지 말라 그래. 그럼 임차인, 임대인 다 그냥 별로라는 임대인, 거야? 임차인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임대인, 왜냐면은 뭐 부동산도 사실은 임대인 입장에서 거의 많은 부분들을 얘기해주기는 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에 대한 그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 근데 이제 요거랑 좀 헷갈리는 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잖아.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나면 그 2년 동안은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이내에 그 해지 효과가 발생하지.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이러한 동일한 점들을 갖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해야 된다고 봐.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둘 다. 둘 다?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그렇지. 해라. 써야지. 어차피 쓸 거니까, 그지? 어차피 쓸 거니까.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요즘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싶어 해.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맺자고 하지.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 계약 기간이라는 게 2년이 보장이 되잖아. 그럼 2년 동안 이분들은 나가지 않고 난 2년 동안은 그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좀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지.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쓰는 걸 싫어한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계약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지. 제가 5% 안 올리고 심지어 내가 전세 가격도 깎아줄 텐데 지금같이 되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계약갱신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쓰자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분은 계약갱신권을 하나를 갖고 있고 그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는 해. 자, 그럼 내가 지금 좀 헷갈려. 다시. 그럼 전세 가격이 지금처럼 좀 내려갈 때는 묵시적 갱신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말에 따르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렇지. 왜? 다시. 기간 때문에 그래. 기간 내가 때문에? 지금처럼 언제든지 빼줘야 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빼줘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좀 낮은 가격으로라도 계약서 쓰는 게 낫다. 그러면은 2년 동안은 이 사람이 이제 뭐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집을 빼겠다고 하면 대부분 다 집주인이 그때 그런 얘기 하잖아. 임차인 구해서 오시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아니면은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간 경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3개월 안에 그 금액들을 내보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도 금액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임대인이 내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 볼 것 같아 그냥. 그렇지 뭐 그렇다고 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계약서를 쓰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지. 그렇지. 계약서 쓰면 어찌됐든 간에 그 기간 동안은 보장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같이 들어가서
계약서를 새로 쓰는데 그 계약서 쓰는데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버리면은 역시 묵시적 갱신처럼 그렇지. 석 달 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임차인은. 그럼.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쓰되 계약갱신 청구권을 빼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계약갱신을 청구한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계약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싸울 얘기인 거고 우선은 우겨볼 수는 있지. 이거 계약갱신 청구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치고받고 싸우겠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럼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있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나쁜 건 아니네 그냥.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지. 뭐 원래는 지금 요 얘기가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되거든. 그래서 임차인에게 좀 많은 것들이 유리하게 적용되게 돼 있어.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임대인이 유리하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좀 많이 머리를 써봐야 되는 얘기인 거지. 묵시적 갱신을 내가 생각을 안 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좀 헷갈리는 거야.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그냥 해놓고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도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지나갔다가 뭐 자기가 사정이 돼가지고 나간다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가격을 좀 조정해 주세요 라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럼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계약서 쓴 게 아니니까. 얘기할 수 있지.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괜찮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하루 차이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들도 있어서 그 하루 차이로 자기는 묵시적 갱신이 됐기 때문에 뭐 5% 이상 인상해줄 의무도 없고 계약갱신 청구도 안 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하나가 남아있다라고 임대인에게 되려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묵시적 갱신이 된 다음에 역시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동안은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임차인은 2년 안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나간다 아니면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내려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근데 내가 임차인이라 그러면은 나는 묵시적 갱신 한다고 하면은 가격 내려달라는 얘기는 잘 못할 것 같아. 묵시적 갱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지금 너무나 가격 차이가 요 근래에는 거의 전세 가격이 3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잖아. 3년 전 가격으로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한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그 2억이라는 돈이 꽤 큰 돈이고 요즘에 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자 내는 게 너무 버거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지금 이 상황에서 나갈 거다. 나갈 건데 혹시라도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이자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생각 한번 해보겠다 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거지. 우리 부동산 단지에서도 1억씩 토해 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 와. 재계약을 하시면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면서 1억씩 토해 주신 분들도 있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세 가격 내렸을 때 얘기한 건데 전세 가격이 그냥 비슷하다고 했을 때 그때는 뭐 그냥 심플하네. 묵시적 갱신 가급적 안 하고 그렇지. 그냥 계약서 쓰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계약서 쓸 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직접 얘기하든 가격 협의한 다음에 뭐 직접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지. 왜냐하면 본인들의 사인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잖아. 아니 그러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를 때는 당연히 뭐 묵시적 갱신이 뭐야.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계약서 어떻게든지 내보내려고 하겠고 뭐 가격 올리려고 그럴 테고 임차인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안 올리려고 그럴 테고 그럴 때 더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더 원할 수도 있지. 나는 그런 적도 많아 사실. 1년으로 계약을 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2년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1년 요청을 해도 착한 임차인 나한테 맞춰주는 임차인이 1년으로 해주는 거야 사실. 1년으로 한 다음에 2년을 주장해도 나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1년 계약하면은 1년 인정하고 1년 후에 5%씩 올려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더라고. 근데 가끔은 이제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 1년으로 계약서 쓰고 1년 후에 5% 올려주고 했는데 1년 후에 전화하니까 자기 싫다는 거야. 1년 전에 했던 말이 생각해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자기 2년 있겠대. 그랬던 적도 있어. 그럼. 그러니까 그게 사람만 믿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근데 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 항상 워스트 케이스 생각을 하거든. 저 양반이 싫다 그러면은 못 할 수도 있다 생각해서 내가 그냥 상처를 안 받았던 거지. 1년 후에 저 사람이 무조건 올려줄 거다라고 생각했으면은 내가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단기 계약에 대한 것들은 이제 특약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제약을 걸기는 해. 제약을 걸기는 하는데 뭐 그게 썩 좋은 케이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하여간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